2004년 9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조지 W. 부시 현직 대통령, 공화당이죠. 이 사람과 민주당의 존 켈리 후보가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젊었을 때 월남전에 가지 않고 주 방위군에서 복무를 했는데, 존 켈리 후보는 당시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월남전에 파병되어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고 다치고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가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3대 메이저 방송 중 하나인 CBS가 유명한 그 추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0 Minutes, 60분이라는 추적 보도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앵커 댄 레더를 앞세워서 부시 당시 대통령이 젊었을 때 텍사스 주 방위군 공군입니다. 공군에 적을 두고 있을 때 복무 중에도 문제가 많았고 상관들의 골칫거리였다 하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투표 한 2달을 남겨놓고 한 이 보도니까 얼마나 파장이 크겠습니까? 보도가 나가자마자 CBS가 근거로 제시한 문서가 가짜라는 반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CBS는 필적 감정을 했다,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다, 검증에 노력했다고 반박했으나 이 문서의 소서였던 쪽에서 그게 위조된 거라고 하고, CBS에 협조했던 취재원이 말을 바꾸는 등 CBS가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됐습니다. 결국 그 기사를 취소하고 사과하고 외부 인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도 조사를 한 결과 오보임을 인정하고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회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CBS는 뉴스 담당 사장, 60 Minutes 담당 PD 등 4사람을 해임하고 24년 동안 미국 언론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간판 앵커 댄 레더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24년 동안의 근무를 끝내고 퇴사했습니다. 이 60 Minutes 제작진은 문서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가짜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그러나 CBS는 회사 측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선거 기간 중에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하면은 뉴스타파의 조작된 내용을 KBS, MBC, YTN이 그냥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확산시킨 것은 전혀 독자적인 검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BS의 60 Minutes가 했던 과오보다도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60 Minutes는 그 문서가 사실인지 여부를 아주 확인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책임을 진 거죠.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어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변조를 해가지고 투표 직전에 보도하고 이를 KBS, MBC, JTBC, YTN 등은 검증 없이 퍼날랐습니다. 만약 이 KBS, MBC 등의 이 보도, 그러니까 가짜뉴스 확산을 CBS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BS의 60 Minutes 제작진은 자신들이 얻은 첩보를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KBS, MBC, JTBC, YTN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CBS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성립되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KBS, MBC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라고 그러죠. 공공재인 공중파를 쓰는 방송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CBS의 잘못의 한 100배, 1000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KBS, MBC, JTBC, YTN의 당시 사장, 당시 보도국장, 담당 PD, 그리고 담당 기자, 데스크는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 4사에서 최소한 20명은 영구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 가짜 뉴스를 인용보다는 종이신문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까지 처벌 수위를 확대하면 아마 수백 명의 사이비 언론인이 정리되고 한국 언론이 이제 바로 서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작년 3월 7일 민언연이라고 있습니다. 민언연, 민주 언론 시민연합이라고 언론 감시를 하겠다는 이 단체인데, 이 단체가 당시에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하면은, 왜 다른 방송과 언론은 뉴스타파의 이 주장을 퍼나르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왜 침묵하느냐고 비판하는 그런 보고서를 올린 게 여러분들이 검색하면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자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이비 기자들과 언론을 집어내는데 좋은 자료입니다. 이 민언연 보고서는 특히 이 JTBC가 왜곡 보도를 잘 했다고 지금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네요. JTBC는 벌써 2022년 2월 21일 두 차례 검찰 수사에도 처벌을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장동 수사 기록에 담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고 민언연은 추켜주고, 그 일주일 뒤에 JTBC가 또 후속 보도를 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JTBC는 최근 이 두 보도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자백한 바가 있습니다. 민언연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3월 6일 밤부터 3월 7일 오후까지 10개 종합 일간지, 33개 경제 일간지, 3개 통신사, 지상파 3사, 종합편성 채널 4사, 보도 전문 채널 2사 등 주요 언론의 관련 보도를 살펴봤는데, 채널 A, TV, 조선을 빼고 거의 대부분이 이 가짜 뉴스를 퍼날랐다고 이 자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자료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은 일망타진의 좋은 기회입니다.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가짜 뉴스타파가 생산한 가짜 뉴스라는 이 독극물을 퍼나르면서 판매한 이거 부정식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부정식품보다 부정선거는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 적어도 정권을 바꾸는 차원의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면 그건 사형이 답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가 그렇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언론 문제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오보를 한 각 언론사는 외부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 경과를 발표를 하고 책임자를 특정해 가지고 반드시 벌을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